네. 예, 그 다음은, 그 외에도, 이 메라바 외에도 다른 인사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 잘 있냐, 괜찮냐, 너 좋냐, 이런 인사말들이라는 것은 공통이죠. 자, 먼저 읽어볼까요? 천천히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베스, 또 레로 끝났죠? 네 하베스, 네 하베스. 자, 의문사로 네는 무엇이라는 뜻이고, 하베르는 명사로서 소식, 뉴스란 뜻이에요. 뉴스. 그러니까 무슨 소식 있어? 뭐 영어에 what's new?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네하베르를 친구들끼리 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발음이. 그러다 보니까 네하벨 하다가 나베르가 돼버려요. 나베르가 따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네하베르를 빨리 하다 보니까 나베르가 돼버리더라고요. 나베르가 뭔가 저도 처음 터키를 가가지고 나베르 그러는데 이게 나베르가 뭔가 하고 막 물어보기도 좀 창피하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거죠. 네하베르를 빨리 하다 보니까 나베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하베르, 나베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좋은 그 인사말이죠. 어떻게 지내? 라는 말이죠. 뭐 결국. 또 다른 표현을 볼까요? 네 바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와르 네 욕. 와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자, 네 와르 네 욕. 네 와르 네 욕.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느냐 직역이에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별일 없느냐 이런 인사말이에요. 여기 적어 놓은 거는 거의 빈번도가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인사말들이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말들은 뭐 월요일에는 이거 쓰고 화요일에는 이거 쓰고 수요일에는 이거 쓰는 게 아니라 하나 정도 자기가 친근하게 여기는 인사말 정도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둬야 되고, 남들이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얘기했을 때는 알아는 둬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네와르네요, 네와르네요, 네와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썼네요. 나슬스너스, 나슬스너스. 이게 상대방에게 묻는 말이 돼 복수일 때 이거나 상대방이 손 윗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게 보여도 반말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만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아무리 어리게 동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슬슨 이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 사람의 나이가 파악이 되고 나보다 어린 사람일 때는 그 뒤에 나슬슨을 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부터 나슬슨 하는 것은 터키에서는 결례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기까지는 나슬슨으로 한 명이라도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복수일 때는 나슬슨을 써야겠죠. 당연히. 내가 이제 선생으로서 강의를 하러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나슬슨 하면 틀린 거예요. 그건 한 사람에게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동시에 물어보고 싶을 때는 나슬스너스라고 물어봐야지 맞는 표현이죠. 자, 요거는 의문문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저한테는 의문 형태를 안 배웠지만 이미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미스니스 좋죠? 괜찮으신 거죠? 이미스니스 이것도 인사말이 되겠죠. 좋죠? 이미스니스. 근데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스니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런 의미가 이미스니스 안에 당연히 포함되고 있겠죠. 친구 사이에 그러면 하실래면 어떻게 할래요? 괜찮아? 어디 아파? 이미슨이 되겠죠. 스느스가 아니라 신이 돼야 되니까 이미슨이 돼야겠죠. 이미슨. 자, 요거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레 기디오르스누스, 네레 기디오르스누스, 네레 기디오르스누스.
어디로 가세요? 존칭의 의미도 되고 또 복수의 의미도 되죠. 2인칭으로서. 그러므로 제가 여러 학생들에게 너희들 어디 가니? 라고 해석하거나 상대방이 한 명일 때도 존칭을 표현해야 될 때는 어디 가세요로 우리는 의역을 해야겠죠. 내래의 의문 대명사에 역격, 투 어미를 붙인 형태죠. 이미 살짝 배웠죠. 내래 기디얼스누스. 자, 회화는 사실 모든 문법이 종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배우지 않은 그런 문법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기본 1주, 2주, 3주 동안을 기본 그 문법을 같이 나눴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혀 배우지 않는, 저한테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배웠을 수도 있는 그 형태가 나오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모든 동사는 맥으로 끝나거나 모음조에 따라서 막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요 끝모음, 항상 그 동사의 맥이나 막을 띤 형태를 어근, 뿌리란 말이에요. 어근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어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간 내지 어근이, 이 어근이 끝모음이, 여기는 이죠, 이 끝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맥이냐 막이냐가 갈리면서 모든 동사의 기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굳이 이걸 풀이하자면 하다의 의미예요. 하다. 막이나 맥은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뜨맥이란 말은 동사 기본형으로서 가다예요. 가다. 이미 배우셨죠? 동사.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건데 가다라는 의미가 기뜨맥이다 이거지. 기뜨맥. 그리고 맥이나 막은 기본형에서만 쓰일 뿐 일단 변화형이 시작이 되면 전혀 쓰이질 않고 어근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형은 기뜨맥이지만 이제 변화형을 시작하기 위해서, 즉 시제를 붙이기 위해서 맥이나 막을 띤 어근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제 어미가 여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오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현재 시제 어미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로 현재 시제 어미예요. 어미. 이것도 현재 시제 어미로서 뭐뭐 하다 혹은 한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느냐 인칭 어미가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1인칭이 있어요. 인칭 어미 6개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임, 신, 딜, is, sinis. 이 딜레르의 6가지의 기본형 임칭어미가 이 자리에 들어가되 끝모음인, 이 어미의 끝모음인 이오르의 오의 모음조화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음조화를 맞추다 보면 6가지 써볼까요? 들어가야 될 모음조화는 인칭어미로서 순, 생략이 해도 되지만 쓰면은 두루란 얘기죠. 우스, 수누스. D를 생략해버린다면 생략하지 않고는 두라르가 되겠지. 생략하면 바로 라를 붙이고 생략하면 안 써줘도 되고. 이렇게 요르에 맞는 형태는 요 6가지라는 거죠. 6가지. 그래서 1인칭일 때는 읽어볼까요? 읽기 전에 제가 그 자음조화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했을 때 양 모음 사이에서 무성음 태는 대가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어요. 자음조화로서. 그러므로 이렇게 모음, 이 어미를 붙이는 과정 속에서 양 모음 사이에 이렇게 무성음이 꼈어요. 그래서 무성음 태는 대가 돼요. 무성음 태는 대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쓰면은요. 이렇게 돼요. 기디오룸. 그러면 여기 1인칭이니까 굳이 벤이라는 거를 쓰지 않아도 나는 갑니다로 해석이 돼야 돼요. 기디오룸. 그럼 너는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쓰라고요? 여기를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기디오루슨. 기디오르 생략 안 써. 바로 기디오르로 끝내고 기디오루스, 기디오르 수누스, 기디오르
라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는 앞에 모음에 따라서 모음 조화가 돼가지고 이가 된 거지만, 이 요루는요, 무엇이 와도 불변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요루는 무조건 불변이 된 것은 요루만 불변이지 요가 없이 변해.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요루, 어느 때는 의요루, 어느 때는 우요루, 어느 때는 요루가 되는 거예요. 이 요루만은 불변이야. 앞에 요 모음만 변하고. 뭐에 따라서 변하겠어? 올 동사의 어근의 끝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요루, 의요루, 우요루, 유요루가 되지만 이 요루만은 불변이다 이거야. 변하지 않는다. 항상 요루야. 그러다 보니까 요루가 불변이란 얘기는 그 뒤에 모음조화에 맞춰서 와야 될 인칭 어미도 불변인 거야.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름, 요루순, 요루스, 요루스누스, 요를라르는 터키어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변하지 않아. 요름, 요루순, 요루스누스, 요를라르. 혼동이 되시나요? 그래서 나온 것이 기디오르 스누수가 됐는데, 네레라는 어디로라는 의문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의문형으로서. 어디에 가세요? 네레 기디오르 스누스, 네레 기디오르 스누스, 네레 기디오르 스누스, 어디로 가세요? 이것도 인사말이라는 거죠. 정말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디 가니? 아주 그냥 별로 어디 가는지 궁금하진 않지만 잘 있니라는 인사말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네아페오르스누스, 네아페오르스누스. 내가 이 화면을 지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저분한데, 네아페오르스누스, 이 얘기도 결국은 네라는 말은 what이라는 의문사니까 무엇이라는 뜻이고, 자, 야프막이라는 것도 하다라는 기본 동사예요. 투두, 야프막. 여기에 변화형을 이제 시제를 붙이는 과정 속에서 얍이라는 어간으로부터 막을 띄워버리고 얍이라는 어간에다가 역시 지금 배운 이어로 형태를 붙이고 또 인칭 어미가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요루는 불변이니까 그대로 쓰지만 이 이요루의 앞에 이 이는 그 어근의 끝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요루가 돼야 돼요, 의요루가 돼야 돼요, 우요루가 돼야 돼요, 의요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4개 중에 하나야. 터키어에 1100만 개가 오더라도 이 4개 중에 하나인 거야. 4개 중에 하나는 뭐에 좌우된다? 그 어근의 끝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얍이라고 하는 거에 모음은 끝모음이고 자시고 하나밖에 없네. 아와 어울리는 요루 형태는 의예요, 의. 당연히 뭐에 따라서 그렇다고요? 아니, 모음 조화의 그 표를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얍의 아는 의와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야프요루가 되는 거예요. 야프요루가 거기서 나온 거고, 수누수는 요루 형태의 인칭 어미는 수누수 외에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회화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외우는 거가 조금은 좀 쉬울지 몰라도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외우게 되면 더 가속이 붙지 않겠어요? 해보십시오. 네아페올스누스, 이것도 모한이란 뜻이에요. 투두란 뜻이니까 모한이, 근데 존칭 내지는 2인칭 복수니까 존칭이면 뭐 하세요, 선생님? 너희들 뭐하니?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네아페올스누스, 뭐하니? 친구들끼리는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야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친구한테는 수누수가 아니라 끝이 순이 돼야겠죠. 따라해보세요. 네아페올슨, 이렇게
자, 한번 전체적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Ne haber? Ne haber? Naber? Naber? Ne var ne yok? Ne var ne yok? Nasılsınız? Nasılsınız? İyi misiniz? İyi misiniz? Nereye gidiyorsunuz? Nereye gidiyorsunuz? Ne yapıyorsunuz? Ne yapıyorsunuz? 그 다음에도 이제 인사말들이 여기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아침 인사말로 günayd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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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에 해당하는 터키 말이죠. 아침 인사말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이죠. 아침이라고 꼭 günaydın이면 그럼 저녁에는 쓰면 안 되느냐? 쓸 수도 있죠. 저녁 때 늦잠을 자가지고 오후가 돼서 나오는 친구들한테도 günaydın이라고 인사하면 되고, 또 처음 보았을 때가 그 아침이 아니더라도 günaydın 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재미있는 말로 형광등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형광등. 늦게 알아들은 사람한테 형광등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이 günaydın이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서야 막 혼자 웃는다든지 알아들은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günaydın, 너 이제 알아들었니? 이제 깼니? 이런 의미로도 의역이 되는 거죠.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말이지만 관용적으로도 얼마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쓸 수가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tonight 이란 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오후에 tonight, tonight 이거는 아침 시간에는 günaydın이지만 점심 이후에는 tonigh이라고도 쓰는데 잘 안 쓰긴 하지만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tonight 했는데 günaydın을 tonight 어떻게 잘못 얘기할 수 있냐라고 오해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태로 시작하는 tonigh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도 여기 하나 이제 공식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라는 게 굿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단어가 오고 여기에 레를 붙이든지 혹은 라를 붙여가지고 이게 아주 좋은 멋진 인사말이 돼요. 그래서 자, 아침은 뭐예요? 아침이라는 명사는 사바흐거든. 사바흐. 여기에 라를 붙일까 레를 붙일까? 모음조화에 따라서 아니까 라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사발랄 그러면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많이 쓰죠, 우리가.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발랄, 사바흐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오후는 보통 균을 쓰죠. 균. 날이라는 터키 말인데 여기는 레를 써야겠죠. 이균래쉬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라는 명사를 가져다가 복수 들어미인 라를 붙여줘서 이 akşamlar 이렇게 하면 저녁 인사가 돼버리고 밤이에요. gece 라레요 레레요 레르가 되겠죠. 이 geceler 좋은 밤 돼. 또 헤어질 때도 굿나잇의 뜻으로 쓸 수 있고 또 좋은 밤을 보내라고 인사말도 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라는 말 하나에 시간적인 명사와 들을 쓰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인사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인사, 사바, 아침, 균, 날, 데이란 말이에요, 데이. 그 다음에 악샴, 저녁, 게제, 밤. 한번 붙여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발랄, 이균래쉬, 이악샴랄, 이게젤레쉬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고 꼭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와 명사가 오고 라를 아니면 레를 붙이는 형태가 여기 제가 지금 적었잖아요. 수업,
좋은 수업을 되기 바래. 기원의 인사말이죠, 이것도. 좋은 수업해라. 수업 잘 받아. 이런 말이죠. 친구끼리나 또 어른들이나 윗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끼리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의역을 하면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데르스라는 게 수업이란 뜻이니까 수업 잘 받아. 좋은 수업 때 이런 인사말이 된다는 거죠. 이 네모 칸에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는 기원의 인사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스나브라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면 시험 잘 봐. 어떻게 하실래요? 시험 잘 봐라. 좋은 시험 돼. 어색하죠? 우리나라 의역은 시험 잘 봐죠. 시험 잘 봐라. 혹은 시험 잘 보세요. 이 안에서는 존칭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쓰냐에 따라서 우리말 의역은 시험 잘 봐. 혹은 시험 잘 치르세요. 라는 인사말이 돼야겠죠. 이렇게 이스나블라시 시험 잘 봐, 시험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좋은 표현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günaydın, günaydın. İyi sabahlar, iyi sabahlar. İyi akşamlar, iyi akşamlar. İyi geceler, iyi geceler. İyi günler, iyi günler. İyi dersler, iyi dersler. İyi sınavlar, iyi sınavlar.